방금 검찰이 정우성 전 비서관에 대해서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는데요. 정 전 비서관도 아무래도 소회가 남다를 것 같아요. 최후 진술에서 굉장히 많은 말들을 쏟아냈다면서요. 네네. 최후 진술에 보면 네. 자기가 실수했는 부분은 인정한다. 하지만 내가 과했던 점도 있다. 그리고 그렇지만 그런 과했던 점이 절대로 부당하거나 불법하거나 위법한 것은 아니다. 보통 대통령이 지인에게 그런 어떤 자기의 어떤 그 통치행, 네. 그런 어떤 의견 같은 걸 물어보는 일은 충분히 네. 통치행위로서 가능한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나라 정상들도 흔히 있는 일이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는 그것이 위법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대통령을 잘 보좌하기 위해서 한 행동이다. 네. 라고 말을 하는데 사실 다른 나라 정상에서 흔히 있는 일이라고 말을 하는 것은 과연 그 지인이라는 사람이 전문적인 지식을 가졌거나 그러한 어떤 그 전문 분야, 예를 들어서 통일이면 통일에 대한 전문 분야를 그걸 한 10년, 20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대한민국의 이 수건 사업인 통일을 어떻게 이루어야 할 것이냐 대한 질문을 하는 것이지 그것이 일반 사인에게 과연 질문하는 일이 흔히 있는 일이라고 볼 수 있는지는 다소 의문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드레스덴 선언문 같은 게 그런 거잖아요. 뭐 통일은 대박이라는.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은 그거예요. 아무래도 딱딱한 용어다 보니까 일반인에게 뭔가를 좀 구해보면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용어를 써주지 않을까. 그래서 최순실 씨한테 보여줬던 것이지. 실제 고치지도 않았고 고쳤다 하더라도 아주 일부분에 불과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최후 진술에서 정우성 비서관이 한 핵심의 요지는 네. 의도에 대해서 우리가 악의적인 의도가 아니라 선의로 이렇게 실정법을 위반했다. 다만 내가 의도는 그렇게 선했을지 모르겠지만 결론적으로는 실정법을 위반한 부분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지겠다 이렇게 최후 변론에서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나도 사실은 새벽까지 일을 하고 청와대 소파에서 잠시 새벽에 뜬잠 자고 새벽에 청소 아줌마랑 눈을 뜨고 그럴 정도로 열심히 일을 하면서 내 관리도 많이 하고 가족들한테 미안할 정도로 경무에 시달렸는데 결론적으로는 이런 어떤 형사재판을 받게 돼서 굉장히 송구하고 안타깝다라는 심정을 얘기를 했거든요. 사실은 좀 억울한 점은 있지만 실정법 위반에 대해서는 처벌을 받겠다. 좀 선처해달라. 그게 최후 진실의 요지였습니다. 네. 정우성 전 비서관의 최후 진술에서 통탄스러운 일이지만 운명이라 생각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박 전 대통령을 보좌하는 행위가 조금 과했지 그게 뭔가 범법 행위라든가 뭔가 부당한 일을 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굉장히 강한 어조로 얘기를 했는데 일단 근데 정 전 비서관이 지금 박 전 대통령 재판을 이제 그 선고를 기다리냐가 5개월 동안 미뤄져서 이제야 결심이 된 거잖아요. 그런 와중에 근데 박 전 대통령 재판이 이제 더 미뤄지게 돼서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지 좀 궁금하거든요. 원래 이렇게 그 재판을 조금 선고 기일을 연기하고 재판을 추정한다고 하거든요. 그렇게 해놓은 이유 중에 뭐냐면 이 비밀 누설 행위의 직접적인 지시 행위는 박 전 대통령이고 공범으로 분류될 수 있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이 부분이 수사 재판이 상당 부분 이루어져서 같은 혐의이기 때문에 공범의 같은 혐의이기 때문에 선고도 비슷한 시점이 일어나야 실체 진실에 맞는 또 적당한 판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좀 밀어놨는데 이제는 더 미룰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법원이 박 전 대통령과 함께 선고를 하는 건 불가능하다. 지금 방금 속보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속기한이 11월 19일 날 만료가 그게 됐거든요. 이미 한 번 연장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벌써 1년째 구속돼 있는 상태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 사건이 언제까지 갈지 모르는 불확실한 상황에서 이 사건을 재판을 안 하는 거는 어렵다라고 판단하신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박 전 대통령이랑 같이 선고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게 그 위법하거나 부당한 게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먼저 선고하겠다라고 지금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선고일이 잡혔네요. 11월 15일. 보통 이제 구형 결심 공판이 있고 나서 한 3주 정도 뒤에 하니까 11월 15일일 것 같은데 자,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부와 정호성 전 비서관, 그다음에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의 재판부가 같은 재판부입니다. 만약에 구형이 된 대로 어떻게 이제 선고가 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유죄가 나온다면 박 전 대통령의 그 선고 결과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실은 정우성 전 비서관은 지금 거의 대부분은 자백하는 취지거든요. 그런 실정법을 위반한 걸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유죄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남은 건 양형입니다. 실형이 나올지 집행유예가 나올지 이것만 사실 1심 재판부가 고심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혐의 부분 내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지시했는 것과 상관없이 정우성 비서관은 비밀 누설을 한 걸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비밀 누설 혐의는 인정이 된다. 그럼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누구의 관여에 의해서 이렇게 한 건지는 박 전 대통령 형사재판부가 별도로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근데 끝까지 지금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서는 태블릿 PC 감정하자. 거기에서 수정한 그 흔적이 안 나왔다. 그거 아직도
최순실 씨 것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잖아요. 실제로 넘겨줬던 사람, 그다음에 태블릿 PC에 있었던 아이디도 정호성 전 비서관의 아이디로 판명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승복을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지. 사실 이제 이게 같은 공범이면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는 그 공범들이 똑같이 유죄와 똑같이 무죄가 나야 된다. 아니면 무죄면 무죄, 유죄면 유죄가 나야 되는데 본 사건 같은 경우에는 정호성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비밀 누설에 그 공무상 기밀을 누설했는 부분을 인정하는데 그것이 구체적인 박 전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서 했느냐. 사실 지시를 받지 않았다면 박 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사실 공무상 기밀 누설을 하라고 의도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유무죄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고 결국 정호성 재판이 11월 15일 날 유죄가 난다 할지라도 당연히 박 전 대통령의 어떤 지금은 이제 사선 변호인 없지만 국선 변호인이 온다면 그 태블릿 PC가 처음 이러한 국정농단 사건의 스타트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어떤 기폭제로서의 어떤 증거 채택에 대한 어떤 그 불합리성을 주장하는 것은 계속 주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쭤보면 지금 이미 1년을 지금 복역을 했잖아요. 근데 구형이 2년 6개월입니다. 그럼 이미 1년 정도 살았기 때문에 만약에 징역 1년이 선고가 되면 1년을 이미 살았기 때문에 석방이 되는 것이고 그 이상의 선고가 되면 조금 더 있어야 되는 것이고 만에 하나 그보다 형량이 더 낮게 나온다면 어떻게 됩니까? 미결구금 일수는 산입이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형사보상이 되거나 그 전에 미결구금 일수에 대해서 뭔가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닙니다. 그래요? 예를 들면 지금이라도 집행유예 나오면 그거는 1심 선고의 효력에 의해서 그동안의 구속 상태에서 수사받고 재판된 것은 적법한 거예요. 네. 그리고 사실 그 미결구금 일수보다 적게 형량이 나올 일은 없을 것 같고 지금 저희들 11월 15일 날 그 재판을 선고하겠다고 했는 이유는 그 2차 구속기간 만료 전에 이걸 선고를 해서 3차 구속 특히 지금 저희들이 우려하고 있는 게 그 정호성 그 전 비서관이 풀려 나와서 지금 다시 그 바깥에서 다시 그 선고 박근혜 대통령 전 대통령과 선고기를 같이 기다리면서 바깥에 있을 그런 우려를 저희들이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걸 미연에 차단하기 위해서 11월 15일 날 선고를 한다고 얘기를 하고 이미 그 사람이 갖고 있던 미결구금 일수를 법원에서는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거보다 적은 그 구역간 선고형이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미안할 정도로 경무에 시달렸는데 결론적으로는 이런 어떤 형사재판을 받게 돼서 굉장히 송구하고 안타깝다라는 심정을 얘기를 했거든요. 사실은 좀 억울한 점은 있지만 실정법 위반에 대해서는 처벌을 받겠다. 좀 선처해달라. 그게 최후 진실의 요지였습니다. 네. 정호성 전 비서관의 최후 진술에서 통탄스러운 일이지만 운명이라 생각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박 전 대통령을 보좌하는 행위가 조금 과했지 그게 뭔가 범법 행위라든가 뭔가 부당한 일을 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굉장히 강한 어조로 얘기를 했는데 일단 근데 정 전 비서관이 지금 박 전 대통령 재판을 이제 그 선고를 기다리냐고 5개월 동안 미뤄져서 이제야 결심이 된 거잖아요. 그런 와중에 근데 박 전 대통령 재판이 이제 더 미뤄지게 돼서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지 좀 궁금하거든요. 원래 이렇게 그 재판을 조금 선고 기일을 연기하고 재판을 추정한다고 하거든요. 그렇게 해놓은 이유 중에 뭐냐면 이 비밀 누설 행위의 직접적인 지시 행위는 박 전 대통령이고 공범으로 분류될 수 있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이 부분이 수사 재판이 상당 부분 이루어져서 같은 혐의이기 때문에 공범의 같은 혐의이기 때문에 선고도 비슷한 시점이 일어나야 실체 진실에 맞는 또 적당한 판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좀 밀어놨는데 이제는 더 미룰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법원이 박 전 대통령과 함께 선고를 하는 건 불가능하다. 지금 방금 속보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속기한이 11월 19일 날 만료가 그게 됐거든요. 이미 한 번 연장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벌써 1년째 구속돼 있는 상태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 사건이 언제까지 갈지 모르는 불확실한 상황에서 이 사건을 재판을 안 하는 거는 어렵다라고 판단하신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박 전 대통령이랑 같이 선고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게 그 위법하거나 부당한 게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먼저 선고하겠다라고 지금 얘기하신 것 같습니다. 선고일이 잡혔네요. 11월 15일. 보통 이제 구형 결심 공판이 있고 나서 한 3주 정도 뒤에 하니까 11월 15일일 것 같은데 자,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부와 정호성 전 비서관, 그다음에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의 재판부가 방금 검찰이 정호성 전 비서관에 대해서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는데요. 정 전 비서관도 아무래도 소회가 남다를 것 같아요. 최후 진술에서 굉장히 많은 말들을 쏟아냈다면서요. 네네. 최후 진술에 보면 자기가 실수했는 부분을 인정한다. 하지만 내가 과했던 점도 있다. 그리고 그렇지만 그런 과했던 점이 절대로 부당하거나 불법하거나 위법한 것은 아니다. 보통 대통령이 지인에게 그런 어떤 자기의 어떤 그 통치행, 그런 어떤 의견 같은 걸 물어보는 일은 충분히 통치행위로서 가능한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나라 정상들도 흔히 있는 일이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는 그것이 위법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대통령을 잘 보좌하기 위해서
한 행동이다라고 네. 말을 하는데 사실 다른 나라 정상에서 흔히 있는 일이라고 말을 하는 것은 과연 그 지인이라는 사람이 전문적인 지식을 가졌거나 예. 그러한 어떤 그 전문 분야, 예를 들어서 통일이면 통일에 대한 전문 분야를 예. 그걸 한 10년, 20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대한민국의 이 수건 사업인 통일을 어떻게 이루어야 할 것이냐 대한 질문을 하는 것이지 예. 그것이 일반 사인에게 과연 질문하는 일이 흔히 있는 일이라고 볼 수 있는지는 다소 의문이 들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드레스덴 선언문 같은 게 그런 거잖아요. 뭐 통일은 대박이라는.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은 그거예요. 아무래도 딱딱한 용어다 보니까 일반인에게 뭔가를 좀 구해보면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용어를 써주지 않을까. 그래서 최순실 씨한테 보여줬던 것이지. 실제 고치지도 않았고 고쳤다 하더라도 아주 일부분에 불과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최후 진술에서 정우성 비서관이 한 핵심의 요지는 네. 의도에 대해서 우리가 악의적인 의도가 아니라 선의로 이렇게 실정법을 네. 위반했다. 다만 내가 의도는 그렇게 선했을지 모르겠지만 결론적으로는 실정법을 위반한 부분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지겠다 이렇게 최후부 변론에서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나도 사실은 새벽까지 일을 하고 청와대 소파에서 잠시 새벽에 뜬잠 자고 새벽에 청소 아줌마랑 눈을 뜨고 그럴 정도로 열심히 일을 하면서 내 관리도 많이 하고 가족들한테 같은 재판부입니다. 만약에 구형이 된 대로 어떻게 이제 선고가 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유죄가 나온다면 박 전 대통령의 그 선고 결과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실은 정우성 전 비서관 지금 거의 대부분은 자백하는 취지거든요. 네. 그런 실정법을 위반한 걸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유죄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남은 건 양형입니다. 예. 실형이 나올지 집행유예가 나올지 이것만 사실 1심 재판부가 고심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혐의 부분 내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지시했는 것과 상관없이 정우성 비서관은 비밀 누설을 한 걸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비밀 누설 혐의는 인정이 된다. 그럼 누구의 지시에서 누구의 관여에 의해서 이렇게 한 건지는 박 전 대통령 형사재판부가 별도로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근데 끝까지 지금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서는 네네. 태블릿 PC 감정하자. 거기에서 수정한 그 흔적이 안 나왔다. 그거 아직도 최순실 씨 것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잖아요. 실제로 넘겨줬던 사람, 그다음에 태블릿 PC에 있었던